제2부 사회를 맡게 된 2학년 부회장 백지영 홍지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번주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아무나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영이가 나온 그 페이스북 홍보 영상 보셨나요? 저 진짜 그거 찍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20분 동안 제가 그걸 NG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서 있는 단어는 얼마나 떨릴지 감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번으로 신선한 단어를 나오게 된 박관호 아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박지성 선수가 맞습니다. 혹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입단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오늘 박지성 선수가 아닌 제2의 박지성을 고작 2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꿈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꿈은 4살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저 때는 공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어릴 때는 마냥 재미로 축구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 좋게도 저는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 팀에 테스트 받을 기회가 생겼고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파크 유소년 팀에 입단함과 동시에 축구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이파크 유소년 팀은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명성이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팀에 왔으니 당연히 실력이 쑥쑥 늘고 재밌게 축구를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축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느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동네에서 축구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아래에서 훈련이 진행되어 마냥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는 스스로 축구를 잘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런 팀에 와보니 저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저는 자존심이 상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의 하루 일과는 어떠셨나요? 놀았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의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학교 갈 때 유니폼과 간사한 후 학교 마치는 종이 땡 치자 말자 장산 지하철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 1시간 20분이나 되는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2시간가량 하고 집에 왔었습니다. 이런 하루 일과였지만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축구를 배울 수 있었기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행복한 일이 찾아온다고 하죠. 저에게 행복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제가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어 정식 경기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노력들이 6학년이 되자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젠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고 매경기 선발 출장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해외 연수 갈 기회도 생겼고 전국 대회에서도 나가는 경기마다 입상을 해요. 총 5개의 전국 대회에 나가 우승 3번을 하고 준우승 2번을 하고 우수 선수상도 받기도 합니다.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앞으로 저의 3년을 책임질 중학교를 선택해야 했어요. 이때는 정말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10개가 넘는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제가 원하는 팀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많은 팀들 중에 창녕중학교로 진학합니다. 제가 창녕중학교로 진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팀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비슷하기도 했지만 제가 앞으로 집처럼 살아갈 기숙사와
훈련 장소가 곧 넥센 타이어의 스폰서로 개선될 거라며 감독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이파크 유소년 팀을 기도하고 창녕중학교 팀으로 진학합니다. 하지만 제가 창녕중학교에 입학한 지 2달 만에 넥센 타이어의 스폰서가 끊어졌고 기대했던 마음과는 달리 중학교의 생활은 시작돼요. 중학생이 된 저는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 저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숙사 생활이 아니에요. 한 글자로 말하자면 군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폰도 못 쓰고 개인 간식도 못 먹고 절대 개인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적응이 안 돼 잠도 못 자고 그랬지만 졸업할 때가 되니 집처럼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기숙사 생활이 편안해지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빨래와 신발도 빨아봤고 60명이 넘는 선배들이 먹고 난 밥그릇을 설거지도 했습니다. 또 공을 똑바로 안 챙겼다는 이유로 아스팔트에 머리도 박아보기도 했고 경기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코치님한테 빠따를 맞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을 못 넣었다는 이유로 뺨도 맞기도 했어요. 심지어 학교에서는 축구부라는 이유로 학교 선생님들을 무시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축구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축구를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용서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도 참고 열심히 훈련한 결과 저의 실력은 서서히 늘기 시작하며 3학년 형들 경기에 조커로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조커로 투입돼 3경기 2골을 넣으며 승승장구해요. 잘 나가던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를 하다가 심하게 태클에 걸려 발목이 부러졌고 2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축구를 하면서 처음 당했던 큰 부상이었기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저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시던 부모님이 계셨고 국가대표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힘든 첫 고비를 무사히 넘깁니다. 그렇게 저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운동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다른 선수들이 딱 2개월을 쉬다가 경기장에 돌아왔는데 반경기도 소화하지 못할 만큼 체력이 바닥나 있었고 그를 깨달은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개인 운동도 했고 오후에는 단체 운동을 마치고 나면 혼자 끝없는 계단을 뛰기도 했습니다. 또 밥을 먹고 나서 저녁에는 줄넘기와 복근 운동을 맨날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나니 다치기 전에 몸으로 돌아왔고 3학년 형들의 경기에 다시 투입됩니다. 발목이 부러졌었던 게 마지막 고비였으면 좋았을 텐데 고비는 계속 찾아옵니다. 정강이 뼈가 부러져 3개월가량 쉬기도 했고 경기를 뛰다가 골키퍼와 부딪혀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겨 2개월가량 쉬기도 했습니다. 자꾸 되는 부상에 축구를 그만하자는 부모님의 설득이 있기도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재활을 하며 일어설 날을 기다렸고 2014년 9월 21일 드디어 저는 모든 고생을 털어내는 복귀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께 하트 세리머니를 하며 부탁을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경기가 저희 축구 인생의 마지막 공식 경기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연습 경기가 끝나고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허벅지 근육이 17cm나 파열되었고 발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축구를 계속하기 힘들 거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진단을 받은 날 저가 5년간 꿈꿔왔던 꿈을 접게 되고 처음으로 어머님께 축구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을 하며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젠 축구가 아닌 공부를 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건 중3 10월 달이었고 그 당시에는 사커를 영어로 제대로 적지도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를 하면서 키웠던 끈기가 있었고 그 끈기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공부를 시작해 610일 동안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저의 발을 보면서 옛날에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다시피 저의 인생은 고난, 극복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저처럼 부딪혀 본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피해가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셨나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 봅시다. 그러면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전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청춘의 나누다의 박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